라인은 이미 배웠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X라인은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합니다.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한선이라고 해요. 간단해요. 그냥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처음에 이 X라인 나왔을 때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그랬는데, 지금은 저거 없으면 못 써요.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한선 X라인의 2분의 1 반만 무한선이란 뜻이에요. 2분의 1이란 뜻이고, 렉탱 사각형이란 명뜻이죠.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얘도 엄청 많이 써요. 렉탱 엄청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기. 우리 첫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에 정삼각형부터 정식각형까지 그렸죠? 네, 그거 이걸로 그린 겁니다. 이걸로 그리시면 돼요. 정다각형 그리기. 그 다음 서클 원 그리기죠. 네, 아크 호입니다. 호.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그 다음에 도넛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도넛입니다. 그 왜 도넛츠 가게 가면 그 나오는 그 도넛 있죠? 그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것, 그게 도넛입니다. 스플라인, 역시 스플라인도 우리나라 단어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단어로 고치자면 곡선이란 뜻이에요. 곡선. 스플라인은 굳이 우리나라 명령어로 바꾸면 곡선입니다. 곡선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입니다. 그 다음 필, 채우기. 선을 우리가 굵기가 있는,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께가 있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두께를 채우다 혹은 필 명령어를 오프하면 두께가 없는 선이 그려지고, 필 명령어를 온 시키면 두께가 있는 선이 채워집니다. 채우다, 필. 리필 그러면 다시 채우다죠. 보통 그 우리 프랜차이즈 가면 콜라 같은 거 리필해다 먹잖아요. 여기 앞에 RE가 붙으면 리필, 다시 채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리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화면 재생이란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명령어 중에 하나고, 그 다음 필렛과 챔퍼. 필렛과 챔퍼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수정 명령어예요. 필이나 리제는 드로잉 명령어도 아니고 수정 명령어도 아닙니다. 필은 변수라고 해요. 리제는 화면 제어 명령어니까 넘어가고, 필렛과 챔퍼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이 중에 필렛은 모 깎기란 뜻이고 챔퍼는 모 따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 명령어는 필렛 이전의 명령어와 필렛 이후의 명령어로 나눠집니다. 어지간하면 다 필렛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필렛을 알면 여지껏 그렸던 게 엄청 쉬워져요. 엄청 쉬워집니다. 이 필렛 사용률이 한 70%쯤 될까? 네, 그만큼 필렛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라인. 자, 뉴. 자, X라인. 자, X라인은 여기 드로우 탭 누르시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게 X라인입니다.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X라인입니다. 처음에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어포인트,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점을,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 입력해 달랍니다. 어포인트가 좌표 한 개란 뜻이죠. 좌표를 입력해 달랍니다. 점을 입력해 달래요. 마우스를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스루포인트가 통과점입니다. 즉 처음 시작점과 그 두 번째 점을 통과하는 점.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극좌표 추적기를 30도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걸로 볼까요? 이해제물이요. 각도가 60도 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원과 이 원의 이 사이각은 60도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도죠. 그러니까 폴라 트래킹 극좌표 추적기를 30도로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이 선들은 다 뭐가 되면 돼요? 중심선이 되면 되는 거죠. 선택하고 레이어만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고, 라인 타입 스케일을 0.3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짜리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40, 서클 반지름 55, 서클 반지름 60.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네요. 서클 반지름 3.5. 자, 얘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가 6개가 있는 거죠. 다시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많이 그리기 쉽죠? X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X라인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3개 더 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물론 가운데 바이섹트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바이섹트는 2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호리젠탈은 별거 없어요. 그냥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을 그릴 뿐입니다. 수평선을 그냥 무한대의 수평선을 그릴 뿐이에요. 버티컬은요,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입니다.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무한대로 가는 선. 예를 들어서 55도 그러면 55도로 그려지는 무한대의 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자, 바이섹트는 이런 겁니다. 자, 앵글 포인트 시작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점을 통과하는 선이에요. X라인 바이섹트 원점 시작점, 그 다음에 2등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해당 지점에 2등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는 선, 이렇게 딱 2등분이 되죠. 그래서 2등분점을 위치를 모를 때, 각도를 모를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이 예제를 X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잘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렇게 열십자로 X라인을 그리신 다음 나머지 옵셋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X라인 원점, 그러니까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옵셋 45 다시 옵셋 84 이렇게 좌우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 여기도 반지름 5, 다시 반지름 10, 반지름 10,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자, 그 다음 옵셋 38mm, 옵셋 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2.4. 아이고, 네,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내가 하나 잘못 만들어진 거죠. 서클 TTR 접하고 2.4 트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선은 지우고, 그 다음 옵셋 106, 여기 있는 중심선이 이 위로 106. 자,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선 정리는 끝나겠죠. 자, 이렇게 선 정리했고요. 자, 여기는 그대로 일단 냅두고 이 위로 올라가 보죠. 얘도 지우고, 서클 아니 옵셋 71mm,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네,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이제 여기 선 정리해야죠. 트림.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선을 그려야죠. 자, 트림.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원이 있네요. 서클 33.6, 서클 38.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요 사이 각도가 28도죠 28도니까 자, 여기는 62도인가요? 90 빼기 28도, 네, 62도네요. X라인 앵글 62도. 그러면 금방 대각선으로 하나 그려낼 수 있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자,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로 원 만들고, 옵셋 5mm, 선 정리해야죠. 선 정리하고 나머지 전부 트림. 그러면 만들어졌죠.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그 다음 여기가 47도죠.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트림으로 삭제하면 금방 그려지죠. 자, 47도니까 133도인가요? 자, 180 빼기 47도,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그 다음 교차점 클릭해주고 옵셋 10mm. 네, 트림으로 잘라주면 금방 그려지죠. 그 다음 옵셋 4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각각 경계가 돼서 잘라주면 일단 1차적인 모양 만들어지고, 그 다음 X라인 앵글 10도 옵셋 10mm.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역시 트림. 마찬가지로 트림. 여기 좀 이따 지웠어야 되는데. 반지름 15. 자, 트림.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트림, 경계를 지정해주고 삭제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서클 TTR이죠. 서클 TTR 접하고 10, 서클 TTR 10 트림으로 다시 볼까요? 서클 TTR 트림, 서클 TTR 트림. 자,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 빛이란 뜻이죠. 어때요? 빛은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보세요. 레이, 스타트 포인트를 찍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빛처럼 한 방향으로만 쭉 나가고 있죠. 맞나요? 네, 그래서 레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반무한선. X라인은 어떤가요? X라인은 자, 양쪽으로 나가는 무한대선이라면 레이는 어떻게 가요? 반만 나가고 있죠. 그래서 반무한선. 자, 이번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기. 정다각형 그리는데,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원과 관련이 있죠.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 n. 우리가 보통 모를 때는 그냥 x, n, l 이런 식으로 쓰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다각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클을 이렇게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 50짜리인 원입니다. 하나는 내접할 거고 하나는 외접할 겁니다.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리곤은 여기 있어요. 렉탱글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곤과 렉탱글은 둘 다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
렉탱글하고 이 렉탱하고 폴리곤은 둘 다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P-O-L-Y-L-I-N-E 폴리선. 이 폴리선, 폴리라인을 우리나라 말로 못 바꿔요. 폴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어 그대로 폴리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화학 구조물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옷 사러 갈 때 폴리에스테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화학 섬유 중에 그 폴리에스테라는 섬유로 이루어진 옷이란 뜻이죠. 그럼 폴리에스테르가 정확하게 뭘까요? 에스테르가 폴리로 이어진 이라고 억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라는 단어가 선이 폴리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폴리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폴리 혹은 P-O-L-Y 폴리라는 뜻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런 뜻입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런 뜻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게 폴리란 뜻이에요. 폴리란 뜻 자체가 우리나라 말도 없습니다. 그냥 폴리란 뜻은 그냥 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학 구조나 혹은 우리 옷 같은 거 혹은 화학 섬유 제품들 같은 거 보시면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그 분자 구조들이 있습니다. 해당 분자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폴리선 그러면 보통 하나로 이어진 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선이 다 한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 이걸 폴리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라인 그러면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렉탱글이나 폴리곤은 선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이 한 개로 이어진 혹은 결합된 하나로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폭이라고 합니다. 폭. 이 폭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길거리 다니면 도로 나오잖아요. 도로의 폭이라고 합니다. 도로의 두께라고 안 하죠. 그죠? 도로의 넓이 아니죠. 도로의 폭이라고 합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선의 굵기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게 선의 굵기예요. 선의 굵기인데 폭으로 인식을 합니다. 단어가 위드라는 단어로 나와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선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폴리곤이나 렉탱이나 둘 다 폴리라인입니다. 보통 다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N곤 이렇게 표시해요. 곤이란 뜻이 다각형이란 뜻이에요. 얘가 다각형이란 뜻입니다. 미 국방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펜타곤이라고 하죠. 펜타가 5개란 뜻이에요. 곤은 각형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오각형이란 뜻이죠. 펜타곤은 오각형이란 뜻이에요. 보통 곤은 다각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곤 그러면 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보통 정다각형을 의미합니다. 자, 폴리곤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칠각형 못 그렸죠? 그러니까 칠각형 7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 즉 원에 내접할 것인지 외접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엣지라고 되어 있죠. 얘가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원의 중심점, 센터 포인트, 센터 오스냅을 이용해서 중심 클릭. 그랬더니 캐드가 엔터 온 옵션을 선택해 달랍니다. 그 옵션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라이브드 어바웃 서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인시크리브드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내접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잘 보세요. 시크라이브드란 뜻은 접하다란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 그러면 안으로 접하다, 내접하다. 여기 보시면 시크라이브드라고 되어 있죠. 시크리브드, 인시크리브드, 시크리브드가 접하다는 뜻입니다. 안으로 접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원 안으로, 인 서클, 원 안에, 인 시크라이브드, 내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인이라는 단어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내접이란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서큐시크라이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어바웃 대략적으로 서큐시크라이브드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외접입니다. 서큐시크라이브드는 외접하다란 뜻이고 인시크라이브드는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시크라이브드 그러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50 엔터. 그러면 딱 내접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7개니까 엔터. 그 다음 오스냅 센터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 서큐시크라이브드 외접합니다. 그 다음 반지름 50, 원에 외접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이 두 가지를 응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폴리곤 6개, 원의 중심점, 그 다음 인시크리브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6개, 원의 중심점, 서큐시크라이브드. 뭐 같은가요? 볼트라고 하는 거죠. 볼트 머리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에 내접하거나 혹은 원에 외접하는 방법으로 볼트 머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똑같이 6개입니다. 아니 7개입니다. 엣지, 모서리예요. 모서리 하나를 그려줍니다. 내가 모서리 한 개를 그려주면 나머지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First end point of edge,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을 넣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실각형을 그려내는 거 보이시나요? 캐드를 보면 Second end point of edge, 모서리의 두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돼요? 좌표를 쓰는 겁니다. 골뱅이 50만큼 0도.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점에서부터 50이라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0도 방향으로.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폴리곤, 삼각형, 엣지,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으로, 사각형, 엣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오각형, 엣지, 육각형, 엣지, 팔각형, 엣지, 구각형, 엣지, 십각형, 엣지. 이거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번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 자, 렉탱은 단축키가 REC입니다. REC까지 쓰셔야 돼요.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자, 렉탱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구석점이란 뜻이죠. 자, 첫 번째 구석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other corner point, 다른 구석 끝점. 즉 렉탱은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도 상관없고 왼쪽에서 오른쪽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좌표가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뭘 공부했냐면 도면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도면의 크기. A3는 기억이 안 나요. A3는 네, 외우시라고 그랬죠. 420에 297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좌표로 풀어버립니다. 자, 렉탱글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고 좌하단점 아무데나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즉 오른쪽으로 420, 왼쪽으로 297. 그러면 이게 A3 도면 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도면을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두리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안 했어요. 요거 하니라고, 요때 설명하려고. 테두리 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에는 테두리 선을 그려야 합니다. 테두리 선은 A0에서 A1까지는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입니다. A2 이하 10mm고요. A4는 5mm까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A4는 용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긴 하는데 A4도 그냥 평균적으로 10mm 줍니다. A0하고 A1은 용지가 커요. 그래서 20mm를 줄 수 있는 거고 A2 이하는 전부 10mm입니다. 또 하나, 재본할 경우 왼쪽 여백을 25mm로 줍니다. 재본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묶는 거죠. 이거 철한다고 하죠. 도면을 이렇게 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도면이 뭐 10장, 20장이면 저렇게 재본하면 돼요. 그런데 도면이 50장, 막 100장 이래요. 그러면 저렇게 재본해선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책으로 만듭니다. 왼쪽을 그 떡재본이라 그러거든요. 본드 칠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근데 왼쪽이 여백이 없으면 그러니까 철하거나 재본하면 도면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백을 25mm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재본할 경우, 혹은 책을 만들 경우, 혹은 철할 경우는 왼쪽 여백을 25mm, 나머지 10mm. 그리고 A0와 A1은 20mm 이렇게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옵셋 10mm 이렇게 놔야 비로소 도면 그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테두리 선과 A3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선의 굵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굵은 선 만들어지나요? 네, 이렇게 굵은 선 줍니다. 글로벌 위드 값을 1mm로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전부 다 선의 굵기가 다 굵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늘면 안 보이거든요. 저희 스크린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선을 굵게 준 거고, 여러분들은 1mm만 줘도 확연히 티가 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의 굵기까지 이렇게 해서 선의 굵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렉탱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몇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렉탱글은 상대 좌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상단에서 클릭하면 골뱅이 420, 마이너스 297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렉탱글 우상단입니다. 우하단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420, 플러스 297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렉탱글 보시면 여기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어요. 이 중에 위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선의 굵기입니다. 애초에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그릴 수 있어요. 위드 10mm. 그러면 굵은 선 들어가나요? 위드 0. 그러면 이렇게 가는 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필입니다. 필. 채우기. 선이 지금 꽉꽉 차 있죠. 자, 필. 그러면 온오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변수라고 해요. 변수. 변하는 값. 자, 오프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자, 렉탱글 위드 10mm. 자, 내부가 어때요? 비었죠. 근데 얘는 채워져 있죠. 이럴 때 쓰는 게 화면 재생입니다. 화면 재생, 리젠 맞나요?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화면을 다시 그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필. 이번은 o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재생, 리젠.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겠습니다. 렉탱글에 보시면 챔퍼라는 게 있고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써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명령어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자, 티크니스를 주면 티크니스를 50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위드 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3차원으로 벽이 생긴 거? 네, 티크니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Z축 방향의 두께를 말합니다. 우리가 쓸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렉탱글 티크니스를 0으로 고치고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가 바뀌는 거예요. 200.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서 그려도 어디 그려져요? 멀리 위쪽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위쪽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제가 여기다 맞췄어요. 근데 위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200mm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고도예요. 고도. 엘리베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도예요. 근데 고도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높이. 이 고도를 바꾸는 기계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션은 고도고 엘리베이터는 그걸 기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층이 바뀐 거죠. 1층, 2층, 3층 바뀌죠. 이게 고도예요. 우리 고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해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렛과 챔퍼가 있는데 잠깐 명령어 빼겠습니다. 렉탱글 안에 필렛과 챔퍼가 있는데 커맨드로도 필렛과 챔퍼가 있습니다. 원체 많이 쓰니까 들어간 거예요. 자, 필렛입니다. 그러니까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필렛과 챔퍼는 두 개 다 모서리와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모서리예요. 그래서 모깎기,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 모깎기, 모서리 깎아내기. 챔퍼는 모따기, 모서리를 따내기 란 뜻입니다. 챔퍼와 필렛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 모니터가 있죠. 이 모니터 모서리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러면 모서리가 날카로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게 필렛입니다. 실제 제품을 우리가 만질 때 모서리가 각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당연히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가공하는 겁니다. 그 모서리를 가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깎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각지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카롭지 않게 45도 사선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보통 제품에는 필렛을 써요. 즉 목깎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리 있죠. 강화유리 같은 거. 강화유리 모서리는 어때요? 날카롭잖아요. 근데 거길 동글동글하게 깎아낼 수 있을까요? 못 깎아요. 그러니까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챔퍼를 써야 됩니다. 못따기. 그래서 강화유리가 이렇게 사실은 모서리가 이렇게 날카로운데 여기를 이렇게 45도 이렇게 못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유리 모서리 같은데 유리를 붙잡아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챔퍼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의 경우를 들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를 들을 건데, 자, 먼저 필렛입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렛 명령어를 쓰면 반드시 반지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필렛.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입니다. 자르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예요? 0이에요. 항상 얘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항상 보셔야 돼요. 이 옵션을 보시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필렛 명령어 실행하면 취소하기, 폴리선, 반지름, 트림, 다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반지름을 바꾸셔야 돼요. 10으로 혹은 주어진 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객체, 그 다음 두 번째 객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여기 뾰족한 부분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선들, 길쭉길쭉한 선들 다 어떻게 되나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선이 모자르죠? 안 될까요? 모자른 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선이 모자른 거, 넘쳐나는 건 다 잘라서 없애줘요. 모자르는 건 다 늘려줍니다. 컨트롤 Z. 자, 필렛
반지름을 이번에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원은 만들어질까요? 반지름이 0이니까 원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경우는 트림 처리돼 버렸죠. 이런 경우는 익스텐드 돼 버렸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필렛을 사실 많이 사용해요. 필렛 값이 0이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필렛 반지름 0. 자, 이건 트림해야 되지만 그냥 필렛으로 해결됐죠. 얘는 익스텐드 해야 되지만 바로 그냥 필렛으로 해결됐죠. 바로 이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필렛을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요. 이과제물이요. 이과제물을 필렛으로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과제물은 X라인보단 레이가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 반만 그리면 되니까. 레이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30도 방향 하나.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에요.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만들어주고, 서클 다이아메터 10,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하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네, 계속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 옵셋 5mm. 자, 이 바깥쪽 여기가 반지름 30이죠. 필렛 반지름 30. 그 다음 2개 선 클릭. 서클 TTR이 해결됐죠. 필렛 여기 옵셋 안 들어갔다. 필렛 이미 값이 들어갔으니까 계속 클릭합니다. 자, 이번엔 여기가 반지름 4죠. 서클 TTR 반지름 4 썼단 말이죠. 필렛 반지름 4 엔터. 그리고 2점을 클릭합니다. 명령어가 더 단순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2죠. 필렛 반지름 2.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여긴 다 트림이죠.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죠. 선들을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훨씬 더 빨라졌죠.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반지름 2죠. 그죠? 먼저 트림을 조금씩 해놓는 겁니다. 원은
원은 필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필렛 반지름 2mm, 그 다음 자, 근데 여기 정리 안 돼 있죠. 이거 트림으로 찾아보려니 여간 귀찮아요. 이렇게 합니다. 필렛 반지름 0,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정리가 됩니다. 필렛이 0일 때는 선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편하게 클릭하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다시 집중해 보세요. 자, 이렇게 쭉 확대하면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원이 이렇게 작게 보면 분명히 원으로 보이죠. 그런데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이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캐드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멀리서 봤을 때 원처럼 보이는 정도의 정다각형으로 그립니다. 원을 정다각형으로 그려서 원처럼 보이게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정다각형 모양으로 나오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리젠이라는 명령어 공부했습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 리젠 하면 다시 원으로 재계산합니다.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리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대했는데 이렇게 정다각형으로 보인다, 이렇게 각이 져 있다, 괜찮았는데 이렇게 확대하니 각이 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캐드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리젠 하시면, 화면 재계산 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자, 필렛 명령어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인 필렛 보시면 반지름 옆에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트림과 노트림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종종 노트림도 써요. 근데 기본값은 트림입니다. 이거 노트림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10, 그리고 작업하면 이렇게 돼요. 선 정리됐나요? 안 됐죠? 다시 볼까요? 선이 이렇게 길어요. 필렛 선 정리 되나요? 안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어떻게 됐나요? 선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이건 노트림 모드입니다. 이게 노트림 모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어떤 거예요? 트림 모드인 겁니다. 필렛 바로 이 트림 모드. 그래야 선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필렛을 볼까요? 필렛을 보시면 자, 트림 모드로 바꾸고, 이번엔 여러 개 쓰고 싶어요. 근데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멀티플. 이게 다중입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연달아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멀티플을 누르시면 연달아서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자, 렉탱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필렛. 자, 매번 이렇게 클릭하려니 힘들어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힘들죠? 자, 필렛 보시면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렉탱글과 폴리곤은 폴리선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렉탱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보시면 여기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필렛 반지름 10mm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방금 전 거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필렛에서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나 혹은 렉탱에서 필렛을 이용하는 거나 사용하는 방법은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렉탱글 필렛 반지름 지정하고 엔터, 시작점 대각선 반대점.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깎아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챔퍼입니다. 모깎기라고 합니다. 필렛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필렛이 생각보다 사용하기도 쉽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챔퍼도 똑같아요. 다만 챔퍼가 단축키가 조금 많아요. 필렛은 단축키가 F입니다. 그러니까 F 엔터, R 엔터. R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두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챔퍼는 CHA 엔터, D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근데 얘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챔퍼는 사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사선을 그릴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라인 똑같이 제가 쓸 겁니다. 챔퍼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때 사용합니다. 사선으로 자를 때 써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냐면 챔퍼는 바로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값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거리 값이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리, 그 다음 두 번째 거리,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디스턴스, 거리란 뜻이죠. 차이. 그 다음에 앵글 방식도 있습니다. 사선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거리는 첫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이 각도, 이 각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챔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챔퍼링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챔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커런트 챔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트림 모드죠. 필렛처럼 트림 모드가 있고 노 트림 모드가 있고. 네. 그 다음 챔퍼에 보시면 디스턴스 1, 0, 디스턴스 2도 0으로 되어 있죠. 네. 디스턴스로 값을 바꾸면 돼요. 똑같습니다. 폴리라인, 디스턴스, 앵글, 트림 모드, 그 다음 멀티플 이렇게 씁니다. 메소드는 디스턴스 모드와 앵글 모드를 바꾸는 명령어예요.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챔퍼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디스턴스 방식과 앵글 방식. 이걸 바꾸는 건데 굳이 메소드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디스턴스 값을 바꾸는 순간 메소드가 바뀝니다. 디스턴스 방식으로. 앵글을 쓰는 순간 메소드가 앵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메소드를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디스턴스 혹은 앵글 이렇게 두 개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디스턴스 10 엔터 10 엔터 그리고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0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0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챔퍼랑 똑같아요. 아니 필렛이랑 똑같습니다. 모자르는 건 다 연결하고 넘쳐나는 건 다 잘라내고. 자, 이번엔 앵글 방식을 알아볼까요? 자, 챔퍼 앵글 첫 번째 거리 lengthen on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의 거리입니다.
10, 그 다음에 사이각도 60도. 자,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10mm 떨어집니다. 여기가 두 번째죠. 끝점에서 이렇게 사이각도가 6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사용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앵글 10엔터, 45엔터. 그러면 45도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챔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를 두 개 입력해서 쓰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거리와 각도를 넣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명령어를 보시면 똑같이 챔퍼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그러니까 거리를 넣습니다. 디스턴스 1번 넣고 디스턴스 2번 넣고 그러면 이렇게 챔퍼링이 들어간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챔퍼를 둘 다 0으로 주고요. 일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챔퍼 그 다음 디스턴스 10 엔터 10 엔터 그 다음 폴리라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똑같은 방법으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오늘 배운 걸로 해보죠. 필렛과 필렛으로 한번 해보죠.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그 다음 이 안쪽에 원이 있어요. 반지름 9짜리 하나.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부분, 이 원의 이 끝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죠. 값이 22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부릅니다. 기계 쪽에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동력을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모터나 엔진에서 힘을 전달할 때 축을 돌려요. 그러면 그 축과 맞물려 있는 어떤 원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핸들이에요. 이 핸들을 돌리면 축을 따라서 내가 돌리는 만큼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축을 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헛돌아요. 헛돌지 말라고 구멍에다가 홈을 내고 축에다 이렇게 홈을 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쐐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게 키홈이라고 합니다. 이게 키홈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수직선이죠. 우리 이거 전에 어떻게 그렸나요? 라인을 이용해서 그렸죠. X라인 쓰시면 돼요. X라인, 버티컬, 그리고 교차점에다 갖다 대면 끝나잖아요. 옵셋 22. 그 다음 옵셋 5 나누기 2.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를 놓고 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은 필렛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필렛이 어느 부분이 안 되냐면 트림 부분이 안 돼요. 잘라지는 부분, 트림 모드가 안 된다는 거지 서클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끊어 놓습니다. 트림 원을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죠. 이건 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필렛 반지름을 0으로 고치고 멀티플 여러 번 쓴다는 얘기죠. 원 한 번, 선 한 번, 선 한 번, 원 한 번, 차요. 끝났네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나요? 트림 여러 번 해야 했었죠. 그런데 필렛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65.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투포인트를 그려야 됩니다. 서클 투포인트나 아니면 옵셋을 써야 돼요. 자, 이거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라인도 좋고 X라인도 좋습니다. 옵셋 10mm 서클 10mm. 자, 마지막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은 여기 교차점이고 두 번째 점은 2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반지름이 10이니까 2포인트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죠. 지름은 결국 20이죠. 20만큼 0도.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물론 찾으면 방법이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원은 필렛을 썼을 때 트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한 구간을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구간을 이렇게 끊어 놓는 거예요. 아무 데나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이렇게 끊어 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렛 2원과 필렛 2원과 여기 있는 원. 얘 왜 안 되지? 원래 돼야 정상인데. 서클 TTR 접하고 30. 필렛 얘하고 이게 아니구나. 필렛 얘하고 맞나요? 다시 볼까요? 자, 아무데나 이렇게 끊어도 돼요. 필렛 조그만 원하고 큰 원하고 필렛을 쓰면 그냥 만들어줘요. 다시 볼까요? 서클 2포인트 옵셋 10mm 서클 그리고 10mm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아무데나 대충 끊고 필렛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나머지 필렛 얘는 필렛이 안 되죠. 안 끊어 놨으니까. 서클 TTR 접하고 30 그 다음 트림 아무데나 좋으니까 끊고 필렛 그럼 모양 만들어졌죠. 다시 보겠습니다.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훨씬 쉬워졌죠.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아무데나 하나 트림으로 잘라놓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아무데나 끊어놓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아무데나 대충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옵셋 10 얼마죠? 네, 11이네요. 11,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어 놓으면 금방 그려지죠.